이번 시간에는 LSTM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물론 LSTM 자체를 코딩하거나 이거를 짜거나 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그럼에도 LSTM 구조를 이해해야 동작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LSTM 그 레이어를 구성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학적으로 뭐 증명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구조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좀 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LSTM은 Long Short Term Memory란 약자인데요. 장단기 기억 메모리다, 이런 건데요. 이거는 RNN을 기반으로 합니다. RNN은 뭐냐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자기 회귀성, 그러니까 자기의 데이터가 자기 안에 들어가는, 영향을 주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인 거죠. 이 가운데를 보시면 이제 T 상태에서 이제 어, XT 입력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웨이트가 이전 단계 자기 것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구조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웨이트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도 들어오고, 히든 스테이트도 같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요거 웨이트와 히든 스테이트, 뭐 히든 스테이트가 웨이트를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런 걸 통해서 출력이 나가는, 이런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뭐 기억을 해야 되겠죠. 시계열 데이터는 앞의 데이터와 뒤의 데이터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걸 독립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언어를 얘기하면 나는 오늘 극장에까지 했어요. 나는 오늘 극장에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예측이 되죠? 같다 이거죠. 그러면 앞에 네 개를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영향을 주는 거죠. 이거를 이제 판단할 때. 이게 뭐 문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기억이 돼야 됩니다. 주가 데이터라는 것은 주가 데이터, 우리가 주가를 하니까 주가 데이터라는 것은 이런 가격이 들어와요. 그럼 이 윈도우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가격이 여기 오는 거니까 그 다음 가격이 이 윈도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자기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제 이게 오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 것은 또 마찬가지 윈도우 이렇게 조금 넓혀서 그 다음 게 판단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자기 자신에게 넣는 그런 구조를 이제 리커런트 레터그라 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갖다 이제 시각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로 시각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자기 회귀성이 되는 거죠. 자기 리커런트 네트워크.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0번째 스테이트에서 1번째 이거 계속하면 이걸 분리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0번째 스테이트에서 T번째 타임 스테이트까지 영향을 미쳐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제 이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얘 히든 스테이트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 돼요. 다. 그럼 미분을 계속 해가면 이 작은 수인데요. 미분을 이제 이 신경망에서 계속 해보면 그 베니싱 형태가 나타나죠. 미분 기울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I grew up in France. I speak fluent French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앞에 거를 기억해서 만약에 여기 가로가 있다 그러면 뭐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롱텀 디펜던스가 있다. 여기부터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XT가 됐을 때 탄젠트 H를 통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탄젠트 H라는 건 입력 게이트인데요. 탄젠트 H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액티베이션 탄젠트 H 넣으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그대로 줍니다. 그렇죠? 여기다 곱을 하게 되면 뭐 그대로 이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값을 그대로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입력을 그대로 받아서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울기 소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한 것이 기울기 소실 문제에서 개선한 것이 이제 롱텀은 롱텀대로 이렇게 쭉 가고 쇼텀 메모리는 여기 들어와서 쇼텀을 개선을 하고 롱 쇼트 텀 메모리예요.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그래서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여기 베니싱을 없애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울기 미분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거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베니싱 문제를 해결하는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LSTM입니다. LSTM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세 가지 게이트로 이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전 스테이트를 기억할 거를 이제 잃어버릴 삭제할 거냐. 중요한 건 기억하지만 필요 없는 건 또 삭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억할 거냐를 해서 망각 게이트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고요. 물론 이제 새로운 입력은 입력 게이트라는 걸 통해서 되는데 그렇죠? 새로운 것들은 입력 게이트인데 입력 게이트가 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앞에 거. 그리고 이제 출력 게이트는 이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는 이쪽으로 다음 스테이트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망각, 입력, 출력 게이트로 있는 것이 이제 LSTM의 이제 핵심 구조입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포겟 게이트는 뭐냐면 시그마를 사용해서 이제 곱의 연산을 해요. 이전 것을. 그래서 얼마나 히든 스테이트와 이것을 이제 들어온 것을 계산해서 얼마나 잊을 것인가라는 것을 기억할 것인가. 시그마는 어떤 거냐면 시그모이드는 이제 0부터 출력값이 0부터 1 사이에 있어요. 0부터 1 사이.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니까 1이 되면 1이 되면 1이 되면 0부터 1 사이니까 그대로 이게 계속 나가겠죠. 곱 연산이니까. 0이 되면요. 0이 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0이 되면. 이게 0부터 1 사이니까 0부터 시그마는 액티베이션은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출력값이. 그래서 이게 다 기억할 거는 기억하고 또 잊어버릴 건 다 잊어버리게 하고 반만 기억하면 0.5 정도. 중요도가 0.5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인풋 게이트는 이제 여기 시그모이드 인풋에 대해서는 시그모이드가 적용되고요. 이 앞에 것이 두 개가 연결돼서 시그모이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히든 스테이트와 이제 입력해서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 곰 연산인데요. 그래서 이제 0부터 1 사이의 값이 들어가고 탄젠트로 해서 게인을 얻어요. 탄젠트 H야. 탄젠트는 어떤 거냐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와요. 탄젠트 액티베이션은. 그 모든 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값도 들어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도 그대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제 그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종 모양의 데이터를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표준 편차가 마이너스 시그마, 원 시그마 여기 표준 편차도 시그마, 원 시그마인 거죠. 여기에 85% 또는 뭐 80%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결과값이 거의 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예, 표현되지만 넘어가기도 합니다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표준화시키죠. 이게 이제 탄젠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정규분포 안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요것과 요걸 곱을 하면 시그마를 곱을 하면 뭐냐면 곱을 연산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이제 값이 결정되죠. 그렇죠? 1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입력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새로 입력됐으니까 이전 것과 컨캐티네이션 하는 거죠. 이전 것과 더해지는 겁니다. 아웃풋 게이트는 뭐냐면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들어오고 연산을 탄젠트 이전 것과 탄젠트예요. 이전 것은 그대로 갖고 있죠. 그렇죠? 이전 것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들어오고요. 요 분포 안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것과 시그마 요거 곱하면 0부터 1 사이에 있는 의미 있는 것들 마이너스 있는 것들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있는 것들은 이제 탄젠트에서 이제 없어지고요. 시그모이드에서 곱해지니까 이제 0이면 1이면은 그 사이에서 있는 값을 그대로 이제 히든 스테이트로 가거나 또는 이제 출력 게이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억하고 짧은 텀은 이제 이렇게 연산하고 긴 텀은 이제 잊을 건 읽고 해서 컨캐티네이션 하고 나머지는 출력으로 그다음 스테이트 또는 장기 이제 그다음 스테이트나 또는 출력으로 보내는 그런 구조를 가는 게 이제 LSTM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억도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기울기 소실 문제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거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출력하기도 하고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게 이제 이 LSTM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갖게 되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그다음 스테이트로 히든 레이어도 보내고 이제 히든 레이어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커스텀 레이어도 보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요걸 조금 더 이제 다른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게 이제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 요거를 그냥 조금 더 게이트드 리커런트 유닛이라고 해서 GRU인데 요거는 이제 뭐 LSTM과 비슷한 건데 조금 이제 개념을 좀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 단순화시킨 거 조금 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보시면 그냥 우리는 LSTM을 쓸 건데 그래도 비교를 해야 되니까 뭐냐면 리셋 게이트하고 업데이트 게이트로 나누는 거예요. 리셋과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제 리셋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와서 리셋 게이트를 하면 이제 없앨 건 없애고 또는 업데이트 할 건 업데이트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인으로 들어와서 히든 레이어도 오고 인도 들어와서 이제 액티베이션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게이트로 그러니까 인풋과 포겟을 이제 이것을 이제 리셋이나 업데이트로 요 세 가지를 개념을 리셋이나 업데이트 할 거냐 업데이트 할 거냐 아니면 초기화할 거냐 요걸 이제로 구분해서 이제 했던 겁니다. 뭐 장단점 좀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LSTM 중심이니까 이 부분을 그냥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LSTM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투원으로 이제 한 번 입력받아서 한 번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입력이 한 번 들어와서 다양하게 출력도 이게 리커런트니까요.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보통은 이제 하나의 입력이 들어오고 여러 개 출력을 내는데 이게 보통 뭐 제로 하나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제로로 넣어지는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개가 들어와서 한 개의 결과값을 낸다. 이게 순방향 추론이죠. 그렇죠? 여러 개 이제 문장 같은 경우 I go to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뭔가 들어온다. 그럼 세 개를 갖고 여기에 이제 출력을 할 수 있죠. 추론을 해서. 그렇죠. 뭐 메인 투 메인은 뭐냐면 여러 개를 받아서 여러 개를 출력을 하는 거죠. 이 챗봇, 문장 번역 같은 경우. 그렇죠. 또 이제 메인 투 메인인데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여기 클로즈 사인이 있으면 여기 나오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엔드 오브 시퀀스라고 하는데 엔드 오브 시퀀스가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바로바로 있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30프레임이잖아요. 그러면 1에서 30프레임까지 들어오고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이 프레임은 뭐다 사람이다. 사람은 이렇게 돼 있고 움직이니까 여기 맨 그리고 맨 이렇게 표시되고 그다음에 건물은 뭐 이제 건물이라고 이제 또 얘기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디텍팅 할 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쭉 타임 시리즈가 쭉 이렇게 타임별로 들어오면 이제 스탁이 들어오면 아웃풋도 이렇게 나오고 이제 계속 들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오버피팅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계속 자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끊어줄래 드롭 아웃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라고 하면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된 레이어라고 그러면 이게 중간중간에 끊어요. 이렇게 그냥 막 무작위로 끊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확률 게임을 하는 거죠. 동전 던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 던지기처럼 이제 확률적으로 일어날 걸로 이제 여기를 이제 80% 정도 일어난다 하면 아무래도 그 오버피팅이 덜 하겠죠.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게 세 가지를 이제 쓴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0부터 1 사이에 수를 주고요. 무조건 x 값이 어떤 수든 상관없이 0부터 1 사이를 주고요.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x 값이 어떤 가격을 갖더라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y 값을 줍니다. 렐루는 0부터 맥스까지 이거 그냥 알아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부터 맥스까지 음수를 다 없애는 거죠. 음수를 없애는 그런 겁니다. 이제 수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시그모이드하고 탄젠트 하이퍼블랙하고 수학적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수학적 수식으로 만들려면 이 포겟 게이트는 이제 시그모이드 연산을 하는 거니까 이전 이제 그 웨이트하고 히든 상태 웨이트를 곱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해서 웨이트하고 X 해서 이게 들어오는 거 하고 시그모이드니까 이런 방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한번 쭉 살펴보면 좋겠어요. 수학적 수식은 뭐 저희가 뭐 할 것은 아니니까 여기 뭐 CT는 이제 여기 쭉 요거죠. F 들어온 거하고 요거하고 컨캐티네이션하고 그다음에 IC하고 GC하고 컨캐티네이션 한 걸 이제 더한 거죠. 컨캐티네이션 한 거죠. 그래서 수학적 수식을 이렇게 뭐 쭉 따라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HT는 뭐 OT에다가 탄젠트 하이퍼블랙을 한 거니까 CT를 그렇죠?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LSTM을 쓰는 이유는 RNN의 한계점,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없어지거나 이제 폭발하는 그런 관점이죠. RNN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바로 전 프레임을 현재 프레임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전 프레임들이 이제 문제는 이제 최근의 데이터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이제 RNN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LSTM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RNN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깊어요. 시계열 같은 거. 그래서 장시간에 걸치는 의존도가 있으면 풀기가 어려워져요. 신경망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학습이 어렵다. 그래서 LSTM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측에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 제 그 부분 특별히 과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그렇죠? 학습은 이제 뭐 세 가지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렇죠? 그리고 강화학습. 학습은 세 개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렇게 묶는 거죠. 그렇죠. 어느 지역 같은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묶고 이제 하는 부분. 이 지도학습은 이제 A는 B다. 그래서 A는 정답이 있는 거, 얘는 정답이 없는 경우.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묶는 거죠. 그렇죠? 묶는 거. 이제 분류는 이제 얘로 지도학습으로 할 수 있고요. 이제 분류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묶는 거, 네이버링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갑자기 뭐 이게 친구 아니냐 이렇게 묶는 거죠. 같은 학교끼리 막 묶어버리니까. 그리고 강화학습은 이제 인바이러먼트에서 피드백이 있는 것.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럼 예치가 무엇을 할 것인가? LSTM 같은 경우는 요 지도학습을 쓰는 겁니다. 지도학습. 들어와서 해석을 해서 맞느냐 틀리니까. 그리고 Q러닝 같은 경우는 강화학습 쓰는 거죠. 강화학습. 그래서 구조와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어떻게 전처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또 중요한 부분으로 갖고 있습니다. 뭐 인구 데이터도 이제 시결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추가를 하면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LSTM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직접 주가를 이제 조금 예측해 보는 과정. 특별히 전처리.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심이 있어요. 코딩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부분을 그럼 데이터 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 학습을 할 때 배울 때는요. 너무 전처리가 잘 된 데이터들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 시결 데이터는 노이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전처리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거를 초점을 맞춰서 다른 데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할 텐데 저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가깝기 때문에 그 전처리 부분을 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그리고 그런 문제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학습했고 어떻게 실패했는지 제가 했던 걸 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